해양사고는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히고 나며 저희가 발견한 것 중 일부는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에요. 그럼 함께 만나보시죠. 2012년 8월 15일 14명의 중국 운동가를 태운 홍콩 어선이 분쟁 지역에 들어와서 일본 해양경비대 순찰선 2척의 추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2척의 배가 어선을 양쪽으로 둘러싸면서 성공적으로 포획할 수 있었죠. 터키의 선박 해체장에 아주 과감히 들어서는 28,000톤급 MS 오스텐드 스피릿의 드라마틱한 장면을 만나보세요. 배는 경적을 울리며 최고 속도를 내면서 두 배를 뚫고 해안가로 달렸는데요. 선장은 술을 마시거나 길을 잃은 게 아니에요. 배는 폐기될 예정이었고 의도적으로 배를 댄 것이죠. 2019년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거대한 13데크 유람선인 MSC 오페라는 엔진을 통제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선착장과 리버 카운티스라는 배와 충돌했어요. 사고 영상에서 MSC 오페라는 경적을 울리며 선착장과 부딪혔고 리버 카운티스의 측면을 마치 종이나 플라스틱처럼 긁어버렸으며 배에서 사람들이 도망쳐 나오는 장면이 포착되었죠. MSC 오페라나 리버 카운티스의 크기 차이를 고려할 때 그것이 살아남은 것이 신기할 뿐이에요. 2018년 근처의 소형선을 탄 사람들은 225m 유조선이 18세기 해안가 저택을 들이받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할 수 있었는데요. 비타 스피릿은 멈추기 위해 닻을 내려놓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실패했고 이 역사적인 주택을 들이받으며 지붕을 찢어버렸고 건물의 코너를 들이받았어요. 10년 2월 24일 거대 유조선 스텔라 배너가 땅에 좌초했고 무거운 우현이 물속으로 기울어졌는데요. 선원들은 대피했고 선박이 다시 떠올라서 인양팀이 3,500톤의 연료유를 빼내고 무려 27만 5천 톤의 철광석 화물을 빼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배는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고 의도적으로 절단되었죠. 44만 924톤급 선박이 물에 가라앉는 극적인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고 배가 가라앉는 소리는 굉장히 놀라워요. (2019년 10월 7일) CSL 버지니아 컨테이너선은 페리선 율리시스와 충돌했고 이는 배 측면에 거대한 구멍을 내어 코르시카 근처 해변을 따라 대량의 원유를 방출하게 되었는데요. 사고는 튀니지의 율리시스에 탑승한 감시관이 사고 당시에 통화 중이었고 CSL 버지니아가 특이한 장소에 정박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어요. CSL 버지니아는 또한 갑판 조명을 켜고 있었고 사고 1시간 전에 페리의 레이더에 의해 감지되었는데요. 두 선박을 분리하는 데는 5일이 걸렸고 수백만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요. 다음으로 큰 선박 사고는 39,000달러의 대형선 요기에게 일어났는데요. 헬리콥터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요기는 고르지 않은 바다와 악천후를 겪었고 승무원들은 대피하게 되었어요. 수백만 달러의 보트가 침몰한 이유는 엔진 과열 중 하나 때문이었고 선미의 문이 고장나서 물이 들어오게 되었죠. 두 번째 엔진이 고장나고 배는 결국 5시간 만에 침몰하게 되었어요. 전체 승무원들은 다행히도 부상을 입지 않고 구조되었어요. 2013년 3월 너무 가까이 접근한 2척의 화물선이 카메라에 포착되었는데요. 57,770톤 규모의 백스 할릴 화물선은 베트남의 작은 화물선의 꼬리 근처에 있었어요. 작은 화물선이 무심코 방향을 바꿨을 때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경적을 울리면서 백스 할릴은 작은 화물선을 느린 속도로 들이받았고 이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해양경비대가 달려왔고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두 선박 모두에 약간의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어요. 2019년 12월 멕시코의 코수멜 항구에서 2척의 선박이 충돌했을 때 배에 탑승한 승객들이 동요했는데요. 카니발 글로리는 도킹을 시도하고 있었는데 더 작은 카니발 레전드의 보우가 뒤쪽 끝을 가로질러 배의 일부를 긁어버렸어요. 아무도 충돌의 원인을 확신할 수 없지만 악천후와 강풍으로 추측하고 있죠. 다행히 누구도 심각하게 다치지 않았고 사고를 목격한 모든 승객들은 코수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우수라는 유람선이 큰 화물 선적 바지선에 충돌하는 순간이 카메라에 포착되었는데요. 바지선의 노동자들은 살고자 도망치기 시작했고 거대한 크레인 중 하나가 무너져 화물로 떨어지면서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폭풍우와 거친 물살이 사고의 원인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이름처럼 엑셀런트한 모습은 없었죠. CCTV 영상에서 한 대형 화물선이 도킹된 더 작은 선박을 곧바로 향하고 있는데요. 이윽고 작은 선박을 들이받았고 그것을 마치 알루미늄 캔처럼 찌그러뜨렸어요. 해변에서 쉬고 있는데 거대한 화물선이 여러분을 향해 오는 걸 본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선박은 다가오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용감한 사람들은 눈앞에서 그것이 가까이 다가오고 좌초하는 모습을 지켜봤죠. 사실 이 선박은 해체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좌초된 것으로 밝혀졌어요. 이 영상에서 한 화물선이 너무 가깝게 지롤라타 화물선 옆을 지나가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간신히 빈틈을 우겨넣은 것처럼 보였지만 곧 사고가 발생했죠. 지롤라타의 뒤편이 지나가는 선박 측면의 구명선들과 부딪혔고 물속으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누구도 다치지 않았지만 심각한 피해가 있었고 그리고 누군가에겐 해명할 거리가 남게 되었죠. 꼭 선박 사고는 바다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닌데요. 2014년 4월에 186m의 선박 한사 컨스티튜션이 코스를 이탈해 홍콩 대학의 축구장으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어요. 자세히 보시면 닻이 내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선박은 축구장 바로 앞에서 멈췄죠. 이 아찔할 수 있었던 사고는 동력 상실과 강한 바람 때문이라고 해요. 2013년 7월 몰 컴포트 화물선은 4,382개의 풀사이즈 컨테이너와 7,041개의 소형 컨테이너를 싣고 싱가포르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이 선박은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선체가 반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승무원들은 배에서 안전하게 대피했지만 배는 빠르게 갈라졌고 불에 탔으며 가라앉고 말았죠. 돌로 갈라지는 사고 외에도 화물선은 여러 사고를 겪게 되는데요. 최근에 화물선 원 에이퍼스는 태평양의 거친 폭풍에 휩쓸렸고 20피트 컨테이너가 쌓여있던 대형 컨테이너 더미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1816개의 컨테이너들은 배터리와 화기물 그리고 액체 에탄올들을 싣고 있었으며 끝내 바다에 떨어져 가라앉고 말았죠. 그것은 거의 2억 달러의 손해였어요. 다행히 누구도 다치지 않았고 안전히 항구로 돌아갈 수 있었죠. 이 선박의 이름과 선장이 누구인지는 모르는데요. 하지만 얼마 후에 이 선박은 다리 아래로 향했고 배가 통과하기엔 공간이 부족한 나머지 배가 찢어졌으며 선원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에요. 이 배는 두 다리를 동시에 지나고 있었으며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를 분명히 들을 수 있었는데 이는 또 다른 쪽에서도 다리를 제대로 지날 수 없었기 때문이죠. 2011년 10월 컨테이너와 크루드 오일을 실은 화물선이 아스트롤랍의 암초에 좌초했는데요. 이는 뉴질랜드 최악의 해양 환경 재해로 이어지게 되었죠. 영상에서 배는 과다 적재된 나머지 한쪽으로 쏠렸고 끝내 배 전체가 가라앉았는데요. 배의 선장과 2등 항해사가 책임이 있었고 배를 운항하다가 불필요한 사고와 인명재산 피해를 낸 것으로 7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요. 아마 이 배들의 선장이 무엇을 하려는지 매우 궁금하실 텐데요. 어떻게 봐도 둘 다 피해를 볼 것임이 틀림없었죠. 12,700톤의 대형 적재 선박인 엘라니스와 14,000톤의 벌크선 플로렌스 스피릿은 서로를 똑바로 향하고 있었고 마침내 놀라운 굉음을 내며 충돌하는 과정에서 심지어 경적도 울리지 않았어요. 다행히도 누구도 부상당하지 않았고 두 선박은 충돌 이후에 멈췄죠. 보너스 주제. 이것은 충돌 사고는 아니지만 이 대형 화물선이 아주 큰 대용량의 화물을 싣는 장면을 보신다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은 시스템 피닉스라는 바지선이며 대용량의 통나무들을 싣고 있죠. 잠시 후 피닉스-1은 잠시 한편으로 쏠려서 가라앉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가라앉진 않았어요. 물속으로 통나무들을 쏟아내버리고 다시 떠오를 수 있었죠.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재밌는 영상들로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